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종로학원 김하윤 강사입니다. 민법 준비 기출 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실전편 5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기출문제는 항상 반복됩니다. 기출문제만 정확히 해결해도 80점 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해 주세요. 자, 7번은 문제를 보니까 가불병 사례인데 엄청 깁니다. 그럼 문제 읽지 마시고 일단 옳은 건가 틀린 건가 확인하세요.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럼 1, 2, 3, 4, 5 지문을 읽으면 대부분 정답이 나옵니다. 왜냐면 1, 2, 3, 4, 5 5개 지문이 다 문제와 연관된 거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1번 저당권이 소멸한가 물어봤죠. 우리가 알기에 저당권이 언제 소멸하죠? 보통 두 경우죠. 첫째, 채권이 소멸했거나 두 번째, 경매가 나오면 모든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럼 주임법에서 저당권이 나왔다면은 무조건 경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7번 문제에 경매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문제 안 읽고 바로 풀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이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세요. 갑은 의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소유자는 일단 중요하죠.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해서 갑이 임차했죠. 즉시 대양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거주하겠다. 그리고 정의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그러니까 항상 후순위가 경매입니다. 무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무가 경납받았죠. 자, 옳은 겁니다. 밑에 그림 보세요. 평소유 X주택이 있는데 여기 먼저 을저당권이 있죠. 그리고 갑이 임차해서 대양력과 확정일자 취득했고 다음 정의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정의 경매에서 자 무가 경납받았죠.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1번이라 1번 저당권부터 소멸하니까 갑의 대양력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해서 갑은 병과 맺은 계약을 무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경락인이 병지위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대항력 없다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걸 기억합니다. 그럼 위쪽 그림 똑같습니다. 그럼 1번 저당권 소멸한다 정답이에요. 2번 경락인부가 임대인 병지위 승계합니까? 갑은 대항력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죠. 을이 먼저 받습니다. 을이 선순위죠.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이 대항이죠. 아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2번하고 4번이 같은 말입니다. 5번 정은 제일 꼴순이죠.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을은 갑소유 주택을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대양요건 갖췄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묵시역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은 2년이죠. 이게 정답이네요. 허망합니다.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을만 가능하죠. 임대인 갑은 2년에 구속됩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역갱신되면 사람이 바뀌었네요. 임차인 을만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4번 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임대차 끝나기 전이 틀렸죠. 끝난 후 보증금 못 받을 때 신청하는 거죠. 5번 자 문제에서 임차인은 대양 요건 갖췄어요. 그럼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한 경우 을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죠.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자, 9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이네요.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겁니다. 그럼 1번, 2번은 을만 선택할 수 있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1번, 을은 2년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한편 2번,
을은 1년, 약정 1년 했죠? 1년 존속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을만 선택할 수 있죠? 2번, 임차인을이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이때는 묵시효경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도 못 낸 임차인은 묵시효경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5번이 정답이겠죠. 주택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주택을 양수인에게 이때 인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택을 경매 신청할 때는 인도할 필요 없지만 경매 다 끝나서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로 갑을병 나왔는데 사례가 엄청 길고 또 날짜까지 있네요. 그러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일단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럼 1, 2, 3, 4, 5 읽으면 정답이 거의 나온다 있습니다. 자, 1번.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주임법이죠. 주임법인데 임차권 등기 비용 나오면 임차권 등기 명령 한 겁니다. 그럼 지금 갑이 임차인이란 말이고 을이 임대인이란 말이죠. 그 문제 올라가 봐요. 자, 갑은 을 소유 주택에 관해서 을과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임대차 했죠. 그러니까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입니다. 그럼 1번은 맞았죠. 임차인 갑은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해야겠죠. 임대인이 돈 안 주니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한 겁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바로 이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연습이라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을 소유 주택에 관해서 을과 보증금 3억 원 하는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약 요건과 확정일을 갖추었다. 다음 병은 5월 6일 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3월 9일 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한 겁니다. 옳은 겁니다. 말이 여백을 보세요. 자, 을 소유 X주택이 있는데 제일 먼저 임차인 갑이 대항력 확정일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이 나왔죠. 저당권 병이 나왔죠. 그리고 3월 9일 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했습니다. 갑은 임차권 등기 명령 했으니까 이제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려고 임차권 등기 명령 했습니다. 그럼 상단 여백의 그림 똑같습니다. 1번 갑은 임차인 갑은 비용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2번 갑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갔죠. 그래도 대항력 상실하지 않죠. 임차권 등기 명령 해뒀습니다. 3번 이제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선의행이죠. 그리고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임대인 을이 돈 안 내주니까 임차인 갑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그럼 이번에는 임대인 을의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 임차인 갑의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3번 경매가 6월 9일 개시되어서 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 요구할 필요 없죠. 갑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갑의 모든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제3자 누구나 압니다. 따라서 갑은 등기했으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병보다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왜냐면 갑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위쪽 그림의 3번이지만 1번 1순위로 가죠. 그래서 병보다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월 5일 정의 주택을 보증금 2억 임차에서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주택이 경매되면 정은 병보다 후순이죠. 그래서 정은 매각됨에서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병이도 후순입니다. 정의도 후순이죠. 자, 11번입니다.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주택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틀린 겁니다. 그럼 을이 대항력을 먼저 갖춘 다음에 병이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죠. 갑소유 X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문제는 뭐 숫자가 없잖아요. 자, 가정에서
만약 계약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줬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임차권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병한테 팔고 등기했죠.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치를 승계한다.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가 승계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만약에 X부동산이 5억입니다. 그럼 병은 얼마에 사야 되죠? 자, 을 나갈 때 누가 3억을 내주죠? 병이 내주니까 병은 5억에서 3억을 뺀 2억에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 있고 승계한다는 말입니다. 위쪽 그림 똑같습니다.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음을 면하게 되죠. 병이 승계했습니다.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그럼 이 채권은 우리 갑에게 못 준 거죠. 갑에게 줘야겠죠.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나 맞았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대항력이 있어요. 그럼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 병은 제3채무자유주의 승계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해서요.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병은 5억짜리 주택 얼마에 샀죠? 2억이 샀죠. 왜 2억이 샀어요? 을에게 3억을 내줘야 되니까 2억이 샀죠. 그러니까 4번에서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2억이 샀잖아요.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그 돈 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만약 갑이 채권 담보죠?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이게 양도담보죠? 그럼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병이 저당권자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갑은 소유자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음을 이때는 면할 수 없죠. 병이 소유자가 아니라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내줘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겁니다. 자, 기억 보세요. 다가구형 단독주택은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원래 단독주택일 때 대항력 취득했죠. 그 후에 공동으로 바뀌어도 대항력 유지가 됩니다. 니은 우선면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 환가대금에 우선면제권 행사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임차주택 소유권이 양도되어서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세요. 이제 만약에 갑에게 X가 있습니다. 주택을 을과 임대차했죠. 계약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병한테 주택을 팔고 등기하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양수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양수인 병은 임대인 갑치를 승계한다 그랬죠. 자, 그럼 주택이 만약에 5억이라면 병은 얼마에 사죠? 2억에 사는 겁니다. 이처럼 현재 양수인 병은 을에게 3억 내줄 채무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이전했어요. 그럼 양수인 병이 3억을 안 줍니까? 줘야 되죠. 그럼 을은 누구한테 받아요? 양수인 병은 을에게 3억 주려고 이미 2억이 샀죠. 5억짜리 2억이 샀는데 을이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병이 을에게 2억 안 줍니까? 줘야 되죠. 만약에 안 준다면 병은 3억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죠. 그래서 줘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임차인 을이 대항력을 가진 후 임차주택 소유권이 병한테 양도돼서 양수인 병,
병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죠. 그러려고 2억이 샀잖아요. 그 다음 임차인이 주민 1억을 이전하여도 양수인 병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병은 5억짜리 2억이 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은 을에게 3억을 반환해야 됩니다. 디귿만 틀려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재생 목록에 좀비 기술 특강 실전편과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더 상세히 공부하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세요. 왼쪽 영상은 실전편이 아닌 기본편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호환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트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합니다.